안녕하세요. PC와 스마트폰 정보 지키기 과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서와 자료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2016년에 있었던 취업준비생의 정부청사 침입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아주 보안에 많이 큰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사건의 경우에 로그인되어 있는 암호가 설정이 돼 있었고, 또 화면 보기 암호도 설정이 돼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 문서 파일에다 직접적으로 암호를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저희가 암호를 설정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방법들을 모두 다 뚫어서 이 문서를 조작하고 시험 성적을 조작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암호화 방식들은 쉽게 뚫립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냥 간단한 소프트웨어들만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도 문서 파일에 암호를 설정해 놓은 것들 다 크래킹이 가능하고요. 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도 크래킹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크래킹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단 5분이나 10분 이내에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문서 파일들을 조작하고 또 수정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 문서 파일들을 암호화시키는 그런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지금 이렇게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애써 저장해 놓은 문서들, 자료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암호화가 돼서 내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겼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방법들에 이제 내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방 방법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라든지 또는 이제 크래킹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이 안전하게 암호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방식들은 크래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호해야 안전하게 지키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이 큰 사건 하나를 잠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CIA라고 하는 그런 정보국의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경우에는 미 CIA에서 근무하면서 미 정부 당국이 우호적인 그런 각 나라나 아니면 주요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핸드폰 이런 것들을 해킹해서 도감청했다라고 하는 걸 폭로하면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이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건을 바로 폭로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안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런 CIA에 근무하면서 얻었던 정보를 어떻게 자료를 보고하고 있고 보관을 하고 있는지 대한 이제 이 부분들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이슈가 되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드워드 스노든이 사용했던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은 바로 베라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베라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에서 1급 기밀을 이렇게 보호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암호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베라크립트를 미 국무부에서 쓰는 건 아니지만 미 국무부에서 사용했던 AES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똑같이 사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보안 프로그램들은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제 기능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능은 좀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이렇게 이 부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찾다 보니까 바로 이 베라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적합하고
또 안전하게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라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은 화면인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베라크립트를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베라크립트.fr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공공기관에서도 당연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우선은 설치 끝난 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순서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먼저 볼륨 만들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 보안이 필요로 자료들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먼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공간을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그 공간 전체를 암호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 해당하는 설정해 놓은 사용자가 암호를 이렇게 알려주거나 또는 그 암호를 이렇게 크래킹하지 않는 한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다른 암호화 프로그램하고 꽤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AES라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한 번도 뚫린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암호를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볼륨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볼륨을 이제 이 베라크립트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사용하는 외장형 USB 메모리와 같은 그런 장치처럼 이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드라이브로 인식된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도 할 수 있고 또 읽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USB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처럼 거의 유사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보관을 할 때는 다시 이제 꺼내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컴퓨터에 USB를 사용을 할 때 실제 USB를 꽂아서 그 US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고 또 그 다 사용이 끝나면 그 USB를 컴퓨터에서 빼죠. 그런 개념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베라크립트를 한번 설치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라크립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를 베라크립트.fr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이제 미리 받아놨으니까 그 받아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놓은 지금 제가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그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는 받아놓은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베라크립트 셋업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설치 파일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설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언어는 아쉽지만 한국어가 지원이 지금 되질 않죠. 프로그램 자체를 그 한글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설치 과정 중에 설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로 선택을 할지 선택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과정까지는 영문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한글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OK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I accept the license term 체크해 주시고 Next. 그리고 설치 작업으로 진행할 거니까 인스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Next. 자,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할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옵션들이 있는데 그대로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인스톨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설치를 다 끝내고 나면 바로 이제 베라크립트를 우리가 실행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베라크립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저희가 한번 바로 이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끝났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피니시 눌러서 설치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뜨는 이 메시지 창은 튜토리얼을 볼 거냐 묻는 창인데요.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근데 매뉴얼도 한글 지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영문으로 지원이 되는데 영문 매뉴얼을 보고 싶으시면 얘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저랑 같이 직접 진행을 할 거니까 아니오로 여기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베라크립트 설치는 끝났고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베라크립트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상단에 이 메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버튼들이 다 영문으로 기본값으로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딱 한 번. 세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랭귀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랭귀지에 가시면 언어들이 쭉 나옵니다.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마지막 끝부분쯤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선택하고 OK 눌러주시면 바로 모든 언어가 한글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먼저 저희가 베라크립트를 쓰려면 베라크립트로 내가 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공간의 사이즈는 이제 만드는 과정 중에 이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만큼 만드시면 되고요. 그 공간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개수만큼 여러분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만드는 작업부터 할 텐데요. 크리에이트 볼륨이라고 해서 이 볼륨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볼륨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눌러서 지금 베라크립트 볼륨 생성 마법사 창이 뜨면 Create an Encrypt File Container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파일 보관소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드라이브라든지 시스템 전체를 다 암호화시키는 기능인데 이렇게 사용하면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라크립트를 사용을 할 때는 파일 보관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그대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볼륨 유형이 나옵니다. 볼륨 유형은 스탠다드가 있고 그 다음에 히든이 있는데요. 우선 스탠다드가 만들어져야지만 히든 볼륨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표준 볼륨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볼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의 위치는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한글로 보안자료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참고로 그 베라크립트는 따로 파일 확장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확장자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확장자 없이 그냥 파일 이름만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사용할 알고리즘인 AES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미국 정부 부처에서 1급 기밀을 이렇게 암호화시킬 때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바로 이 AES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만큼 안전한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대로 한번 다음 버튼 눌러주도록 하죠. 볼륨의 크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한 2기가 정도 용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2를 쓰시고 오른쪽에 단위를 GB 단위로 기가바이트 단위입니다. 기가바이트 단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나가 용량을 좀 커다랗게 만들어서 다양한 커다란 용량의 파일들을 좀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더 큰 사이즈로 만드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서 정도만 내가 저장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1, 2기가 정도로도 어느 정도 문서를 저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이 설정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기가 용량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베라크립트에서의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 해당하는 볼륨을 만든 걸 연결을 할 때 또 사용한 다음에 연결을 이제 해제하세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연결할 때 이때 꼭 입력해야 되는 비밀번호인데요. 이 비밀번호를 너무 짧게 해놓으면 또 크래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0자 이상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대부분 다 8자에서 10자 정도의 암호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쓰고 있던 암호를 2번 정도를 연속해서 입력하거나 3번 정도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20자 정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20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경우에는 한 10자 이상 정도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20자 이상이 가장 추천해 드릴 만한 방법입니다. 자, 제가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암호를 지금 입력을 했는데요. 그 암호를 입력했더니 그리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20자가 안 되는 그런 암호를 입력했어요. 누르면 바로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이 짧은 암호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 대입법이라고 해서 브루트포스라고 하는 어택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면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12자나 14자 정도만 돼도 이걸 깨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가장 안전한 거는 20자 이상 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암호를 그대로 쓰고 싶으시면 여기서 예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 더 긴 암호를 다시 설정해서 쓰시려면 아니오 눌러서 다시 암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그 외 추가적인 설정들은 따로 하실 건 없고요. 그대로 포맷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2기가, 저희가 이제 아까 입력을 했던 2기가 용량의 그런 보안 영역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공간 안은 아직 지금 데이터를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그게 비어있거나 비어있지 않거나 이 2기가라고 하는 이 저장 공간을 항상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기가 용량을 항상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볼륨이 만들어졌네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종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걸로 저희가 지금 볼륨을 만드는, 암호화된 볼륨을 만드는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저 공간에다가 보안이 필요라는 자료를 여러분이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넣으려면 먼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아직은 지금 내 PC를 제가 열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USB 드라이브나 아니면 저 베라크립트로 연결한 드라이브가 지금 뜨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보안자료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보안자료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베라크립트에 겹쳐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경로가 지금 여러분들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고르면 되는데요. 위쪽에 알파벳 A부터 Z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드라이브, 아무 드라이브나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끝에 있는 Z 드라이브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Z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드라이브는 다 사용 가능하니까요. 원하는 걸로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다 놓은 이 보안자료라는 암호화된 영역을 이 Z 드라이브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보면 마운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저희가 삽입이나 또는 마운트라고 부르는데요. 저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저 2기가 용량의 암호화된 영역을 만들 때 설정했던 그 암호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OK 눌러주시면 잠시만 기다리면 바로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자, 이 베라크립트의 이 여러분이 만들었던 보안 영역이 연결되고 나면 자, 이제 내 PC를 열어서 확인했을 때 자, Z라는 드라이브가 2기가 용량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2기가 영역에다가 여러분이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이 강의시연이라고 하는 폴더를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복사가 됐네요. 뭐 그 외에도 이제 파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드래그해서 또는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USB 메모리를 꽂아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복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넣으셨으면 이 폴더를 이제 닫고요. 닫고 자, 지금 보면 이 Z라고 하는 드라이브가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다 썼으면 저희가 USB 메모리를 빼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Z라는 드라이브도 연결을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내리다 또는 꺼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 내리다나 꺼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연결이 해제가 됩니다. 자, 연결이 해제가 되면 바탕화면에 내 PC에 들어갔을 때 Z 드라이브는 사라지고요. 지금 보시면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자료는 이 보안 자료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모두 다 다시 암호를 입력해서 이 베라크립트에 연결하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가장 안전하게 자료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컴퓨터에 있는 문서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